부산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일자리도 부족하고 상황도 여의치 못하다 보니 떠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청년들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2020년에 청년들에게 어떤 한 해였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올해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가 청년들이 정말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부산청년위원회 정서원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새해 맞이한 청취자분들께 신년 인사 한 말씀 청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또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또 새해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새해지만 많은 어려움은 해결이 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만큼 앞으로도 잘 살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화이팅하는 하루로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제 부산 청년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이 부산 네. 청년위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부산 청년위원회는 이제 이름대로 부산시의 청년 정책이 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립된 정책들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심의하는 심의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청년들에게 작년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정말 요즘 말로 순삭이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어떤 한 해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주변에 코로나 때 어땠는지 많이 물어보고 다녔었는데 예. 그 반응들이 사실은 다들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을 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도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그닥 그렇게 새롭지 않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제 주변은 이제 졸업을 앞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 친구들은 준비하던 기업들이 취업문이 다 닫혀버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기다리다가 좀 무기력해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당장 취업을 다들 고민을 하지만 내가 다니던 알바 자리에 잘려가지고 월세나 휴대폰 요금이 밀린 친구들도 많았고, 혹은 동료들이 다 잘렸기 때문에 내가 일을 많이 떠안게 돼서 이 일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높아졌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들어왔는데 친구는 이제 해고가 되고 아니면 이제 구조조정이 되고 나가니까 이제 자기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힘들고 좀 고통을 호소했네요. 그죠? 네.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 힘들어서 더 할 것도 없었다 하는 그 말이 참 뼈 아프네. 예. 지금 우리 정서원 위원장은 대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대학이 우리가 진짜 너무 수업도 힘들고 했다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던가요? 일단은 이제 대학교 수업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이런 상황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기다렸고, 근데 또 학교에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도 구축된 시스템이 아직까지 그대로 쓰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많았고, 그런 문제도 많고, 또 교수님마다 이 적응 속도에 적응하는 속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수업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에 또 적응하는 게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하기 전에 우리는 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지. 화면 앞에 서는 게 그만큼 꽉 차가지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한테 저 미디어 교육입니다 해가지고 와서 방송하는 사람들 좀 보시고 이렇게 방송 교육 좀 받으세요. 이렇게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워낙 상황이 위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렇게 교수님들 평가가 완전히 극단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대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어떤 단기적인 해결책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이번에 겪으면서 대학교 가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걸까?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일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대학교인데 그런 시스템이 그 흐름에 맞는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구나, 대학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반응 속도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막 알게 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런 교육 격차, 환경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이번에 엄청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19로 이제 대학생으로서는 그런 격차에 대한 이 약간의 그 무기력함? 네. 네, 이런 두려움에 대한 것도 조금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 사실 대학교가 취업을 위해서 이제 취업사관학교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진짜 어떤 교육이 지금 필요한지 이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예, 교육 예.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고민들이 이제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근데 사실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과 뭐 서울 이런 대학들의 어떤 그 경쟁률 아니면 선호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정된 어떤 교육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처음 듣거든요. 그러니까 격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설치해놓은 온라인 수업 시스템, 가상대학이라는 이런 약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은 이제 교수님들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많이 사용을 했던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는 뭐 시스템이 2008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교수님들이 영상을 올리는데 막 1시간씩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또 이제 당장 뭐 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 외에 다른 수업 방법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학교 네.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얘기도 교수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고 네, 대비가 많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오프라인일 때도 물론 또 그런 지적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눈에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 부산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청년 인구가 점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감소되는 부분인데 우리 네. 정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 이유가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인구 유출은 서울이나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사실 지역의 입장이 아니라 청년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은 부산에 산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미래가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중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인 소득이라는 부분에서도 불안을 하니까 네네. 이제 많이 떠나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사실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는 뭐 이렇게 일자리다 뭐다라고 단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개개인마다 상태도 다르고 워낙 다양한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던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성공하려면 수도권으로 가라. 네. 초중고 12년 그렇죠, 동안 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렇지.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청년들에게는 부산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조금 익숙한 생각들이라서 또 당연히 일어나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 어렸을 때 교육부터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이 예. 태어나면 제주로 뭐 그 사람 태어나면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말 이제 없애야 돼.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근데 취업 문제가 정말 네. 큰 문제인데 지금 뭐 당장 뭐 만 가지 생각, 만 가지 아이디어 뭐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저 민간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좀 힘듦을 호소하고 있고 고용 시장이 좀 열리는 것 같지도 않고 부산에 또 기업도 없고 그 어떤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기존의 청년 문제도 일자리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예. 제대로 해결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직접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일단 창출하는 데 중심을 둔 사업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지원들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기업이 청년들의 채용 환경과 고민을 하거나 예.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의 기조가 바뀌지 않거나 아니면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청년들이 이제 체감하기가 사실은 어려웠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얘기하다시피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최근에는 안전한 노동 환경에 대한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장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예를 하나를 들면 기존에 이제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선정을 할 때 이 선정 기준에 있어서 청년들의 입장에서 기준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왜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기업인데 이것들을 청년의 관점으로 보고 선정을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선정을 하지?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그러니까 드는 청년의 것 같습니다. 관점 어떤 부분들이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들어서 예. 뭐 사실 대다수의 기업들은 아니겠지만 몇몇 기업들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고용하기,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대담을 해야겠죠. 기업의 마인드가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뭐 약간 일과 삶의 균형이 잘 맞춰지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고 수용되고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인가? 네네. 아니면 그냥 기존과 똑같이 그냥 일자리만 마련을 해놓고 그냥 보조 인력이나 어떤 고민 없이 그냥 기존대로 가는 기업인가 하는 조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기업 그러면 매출액 10대 기업 해가지고 매출 많으면 뭐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초도 있을 것이고 힘든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난하게 잘 풀어나가고 또 미래에도 자기가 책임지게끔 맡길 수 있고 비전도 그런 것들을 이제 청년들이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걸 순위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끝으로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2021년 부산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청년들이 부산에도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정말 그 청년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머물러 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 괜찮을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될까? 부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괜찮을지 특히 코로나 시대, 다들 힘든 시대 그래서 올해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겠지만 조금 서로의 안부를 조금 더 많이 묻고 청년들에게도 많이 묻고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도 좀 많이 묻고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이 좀 안 된다면 비금전적으로 어떻게 잘 함께 케어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서원 위원장이 부산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그냥 단순하게 답변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청년이 부산에 살아도 될까요?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청년위원회 정서원 위원장이었습니다.